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새벽 유럽 챔피언스 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C 밀란 대 클리브리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밀란은 레버쿠젠과 리버풀에 연패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아직 2경기만 소화했고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부상자가 없는 상황인데다 모라타와 플리시치 등이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고 건강하게 돌아와 지난 주말 활약했기에 홈에서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포파나와 레인더스 등 공수 밸런스가 빼어난 중앙 조합도 있다. 이어서 브리언은 그라츠 원정에서 터진 그리스 국대 공격수 촐리스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챔스 첫 승점을 따냈다. 결과 외의 경기 내용도 좋았는데 메셸레와 세이스 등이 90분 내내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줬고 오네디카의 수비 보호도 인상적이었다. 이 경기는 원정에서 강팀을 상대하기에 바나켄과 오네디카 등 중원이 최대한 수비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브리언은 벨기에 리그 최고의 중원을 보유한 팀이다. 그러나 후틀가와 베틀레센의 공격진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다. 가비아와 칼라브리아, 에르난데스 등이 나설 밀란의 수비를 넘기 어렵다. 레앙과 플리시치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AC 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파리 생제르맹 대 아인트호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리는 아스날에 패하며 지로나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언제든 선두권으로 올라갈 힘이 있는 리그앙 최고의 팀이다. 음바페의 레알 이적에도 프랑스 국대 트리오인 바르콜라와 콜로 무안이 덤벨레 등이 공격을 이끌고 있고 자이르 에메리, 네베스의 중원도 막강하다. 이해할 수 없는 라인업이 나올 수 있다는 감독의 인터뷰가 있을 정도로 스쿼드가 워낙 강력한 팀이다. 이어서 호벤은 에레디비지의 압도적인 1위 팀이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출발이 아쉽다. 포르투갈 최강인 스포르팅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유벤투스 원정에서는 패했다. 이 경기에서는 리그앙 최강팀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부상자 이슈가 있다. 주전 스트라이커인 룩 대용이 돌아왔지만 백업인 페피, 중앙 미드필더인 비어만 등이 휴식기 동안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파리 생제르맹은 A매치 기간 동안 대다수 선수들이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별다른 전력 누수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공격진 전력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 호벤 상대로 우위를 보일 수 있다. 바르콜라와 하키미, 멘데스 등이 상대의 측면을 허물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벤투스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벤투스는 에레디비지의 선두인 호벤에 이어 독일 2위를 달리는 라이프치히도 잡아내며 챔스 선두권에 올랐다. 징계를 받으며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했는데 복귀 무대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대표팀에 나서지 않으며 클럽에 집중하는 두산 블라호비치가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칼루르와 브레머의 수비도 탄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이어서 슈투트는 레알전 패배에 이어 스파르타 프라하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는 데 그쳤다. 프라하 상대로는 경기를 압도했지만 운다브와 데미로비치가 수차례 기회를 놓쳤다. 때문에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16강 진출을 위해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원정이고 강팀을 상대하지만 강점인 공격 축구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스텐젤과 밀로, 피리이 등이 경기 내내 측면 침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유벤투스는 리그 6라운드까지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등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는 이번 시즌이다. 파지올리와 로카텔리 등 수비를 보호할 볼란치들이 있고 디 그레고리오 키퍼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곤잘레스와 블라호비치가 문전 앞에서 마무리할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유벤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아스날 대 샤흐타르 도네츠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챔스 2차전 홈 경기에서 리그앙 최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잡았다. 아탈란타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작한 챔스인데 상위권으로 올라왔다. 화력이 좋은 팀들 상대로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게 인상적인데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의 최종 수비 외에도 라이스가 중원에서 수비를 완벽하게 보호 중이다.
웨데고르와 진첸코 등이 부상 아웃 중이고 팀버도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지만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단, 지난 주말 본머스 원정에서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이 경기 승리를 통해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서 샤흐타르는 자국의 전쟁으로 인해 홈에서 경기를 소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선수 수급도 타국 클럽에 비해 원활하지 않다. 주코프와 수다코프, 스테파넨코 등 대표 선수들이 있지만 챔스 레벨에서는 아쉬운 게 사실이다. 이 경기는 무리하지 않고 강팀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날이 화력의 팀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이번 시즌 골이 많은 건 아니지만 트로사르와 부카요 사카, 하베르츠와 제수스 등 언제든 해결할 선수들은 즐비하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줄 아스날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아스날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스턴 빌라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라는 영보이스 원정승에 이어 분데스리가 선두인 미넨도 잡아냈다. 첫 출전한 챔스인데 초반 기세가 대단하다.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에 이어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인 맥긴이 부상 중이지만 틸레만스와 오나나, 바클리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고 챔피언십 최고의 윙어였던 필로진 효과도 크다. 이어서 볼로냐는 이번 시즌 리그와 챔스 모두에서 고전 중이다. 지난 시즌 내내 세리에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챔스로 왔지만 떠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 데 실패했다. 저크지 대신 영입한 툴루즈 출신 달링가의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은도에도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다. 퍼거슨과 캄비아기 등이 부상으로 빠진 여파도 크다. 볼로냐는 베우케마와 루쿠미 등 몸싸움과 공중볼 장악도 좋은 중앙 수비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볼란치인 프루어의 존재감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측면 수비가 기복을 보이기에 램지와 로저스 등을 내세울 빌라의 공세에 고전할 것이다. 에스턴 빌라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로나 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로나는 챔스 2차전 경기에서 경기를 지배하고도 페예노르트에 패했다. 반더 비크와 로페스 등의 골이 터졌고 점유율을 2배 가까이 가져가며 수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다. 이 경기는 전력 누수를 안고 나서야 하는데 휴식기 동안 주전 윙어인 치간코프를 비롯해 포르투와 스투아니 등 공격수들이 부상을 당했다. 단주마와 브리안 힐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이어서 슬로바는 아포엘과 미트월란 등을 잡고 챔스로 왔지만 챔스의 높은 수준에 좌절 중이다. 맨시티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볼 만한 상대로 인식한 셀틱에도 5골을 내주며 패했다. 바르세이안과 스트렐레츠 등 자국 리그 최고의 공격진은 전체적인 팀의 부진 속에 찬스를 맞이하지 못했고 다닐로는 공격 전개를 책임지지 못했다. 슬로반도 2패를 안고 있기에 난적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위해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다. 그러나 라리가 최상위 볼란치인 앙헬 에레라를 중심으로 마르틴이 나설 지로나의 중원을 넘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아벨 루이스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몰고 다니며 이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단주마와 아스프리아가 해결할 지로나가 승리할 것이다. 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도르트문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은 지난 릴 원정에서 일격을 당했다. 슈투트를 잡으며 기분 좋게 시작한 챔스였는데 디펜딩 챔프의 위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음바페가 부상으로 정상 플레잉 타임을 소화하지 못한 데다 호드리구가 빠졌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홈 경기에는 시즌 아웃된 풀백 카르바알을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어서 도르트문트는 셀틱전 대승을 비롯해 2승으로 골득실에서 앞선 전체 1위다. 지난 시즌 레알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번 시즌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주말 경기에서는 장파올리 상대로 기라시의 골이 터지며 승리했고 이제 연승 도전에 나선다. 단 레알을 원정에서 만나는 일정이기에 수비에 치중하며 말렌과 기라시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그로스와 엠네 찬 등이 중원에 나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베르데와 초우아메니가 나설 레알 중원 상대로 90분을 버티긴 쉽지 않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허물며 기회를 만들 레알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